심리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어느 날 내 안의 아이가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슈피겔 베스트셀러, 아마존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독일 최고의 심리학 책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책의 저자인 슈테파니 슈탈은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이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어른들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어린 시절이 완벽하고 이상적이기만 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한 어른이 되려면 어린 시절의 각인, 다시 말해 내면 아이를 제대로 발견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태양아이, 행복한 내면 아이와 그림자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구분합니다. 이 중 그림자 아이는 어린 시절 형성된 트라우마의 각인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림자 아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면으로 직시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그림자 아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그림자 아이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주제는 항상 똑같고 끊임없이 변형될 뿐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걸 못 믿어요. 겉으로 볼 때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 이면에 단순한 신념을 가진 그림자 아이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믿기란 쉽지 않겠지요. 제가 만난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27살 빌리는 10번째 상담에서 지난주에 가장 친한 친구와 있었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미 그녀의 그림자 아이 그림에 들어있다고 하자 빌리는 깜짝 놀라더군요. 우리는 다시 한번 빌리의 신념과 보호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그러자 그녀는 눈에 씌었던 뭔가가 떨어져 나간 듯 모두 같은 주제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빌리는 특히 나는 부족해 라는 신념을 보이는 그림자 아이의 열등감 때문에 사소한 비판에도 상처받고 후퇴하는 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책은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다음 4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내면 아이를 찾아서. 둘째, 그림자 아이를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 셋째, 그림자 아이를 치유하고 태양 아이를 발견하는 법. 넷째, 보호 전략에서 보물 전략으로. 이 영상에서는 특히 우리가 그림자 아이를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와 그 그림자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모습인 태양 아이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하엘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자친구 자비네가 잊어버릴 때마다 분노합니다. 최근에 자비네는 장을 보러 갔을 때 미하엘이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사는 것을 깜빡했는데 그는 완전히 뚜껑 열린 것처럼 화를 냈어요. 자비네는 몹시 당황했지요. 그녀에게는 기껏해야 소시지 하나 잊어버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하엘은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일처럼 굴더군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미하엘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사는 것을 자비네가 깜빡했을 때 자신이 배려받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내면 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엄청난 분노의 밑바닥에 자비네와 그녀가 잊어버린 소시지가 아니라 과거에 깊은 상처가 깔려 있음을 미하엘은 알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그의 소원을 매번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던 엄마의 행동이 그에게는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미하엘은 자신의 반응과 옛날에 엄마에게서 받았던 상처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이나 행동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무의식에 새겨진 신념은 미하엘과 자비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필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과정과 연관성을 더 잘 이해하고 의식할수록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감정, 나아가 행동까지도 더욱 수월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자기 자신과 외부 세상에 부정적인 관점을 투사하는 그림자 아이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그림자 아이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잘 접근하는 사람은 많은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에 비해 한결 수월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단지 감정만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겨나는 모든 과정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넘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은 타고난 기질뿐 아니라 양육 환경의 영향으로 이성과 합리적 사고만을 미덕으로 여기는 바람에 감정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대부분 남성은 기쁨, 분노 같은 강력한 감정은 아주 잘 인지합니다. 앞에 예로 등장한 미하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네가 소시지를 깜빡하는 바람에 촉발된 나약한 감정인 모욕감은 인지하지 못한 반면 자존감이 손상된 결과인 분노는 아주 잘 감지했지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애착에 관한 욕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현재의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모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의미에서 귀 기울여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형성해온 일종의 각인이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로부터 이어져 왔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부정적인 각인이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고 그것이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그림자 아이로 자리 잡고 있어서 현실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의외의 반응을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해도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좀 더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뿐 아니라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의 경우에도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이 행복했던 사람일수록 성인이 된 후 마주하는 바깥 세상이 엄마와 아빠처럼 늘 나를 선의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을 태양아이 모드에 위치시키고 현실에서 받은 충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자기 자신과 외부 세상에 부정적인 관점을 투사하는 그림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아이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의 체계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즉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림자 아이와 그의 신념을 토대로 당신이 자기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순전히 운명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제외하고 당신의 문제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지극히 당신 마음대로, 즉 주관적으로 인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자신의 인식, 생각, 감정을 스스로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곧바로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감정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현실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신념이 얼마나 감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체계가 이토록 깊이 영향을 끼치고 주관적 안경처럼 작용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조건화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하나의 행동을 자주 실행할수록, 하나의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이것은 실체처럼 느껴지고 우리 뇌와 의식 안에서 신경세포의 자극 반응 연결로 점점 더 깊이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 감정,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우리 뇌의 신경회로는 점차 더 넓은 데이터 고속도로로 발전하는데 그에 비해 다른 생각, 감정, 행동은 기껏해야 좁은 산책로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실을 구성하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며 이 과정은 스스로 알아챌 때까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본인의 현실과 이와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자는 내면의 그림자 아이를 치유하고 태양 아이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힘들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 조력자들이 지금 자신 곁에서 함께한다고 상상하는 연습을 하는 내면의 조력자 찾기 연습.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림자 아이와 자기 자신의 어른 자아 사이에 거리를 두어 생각하면서 나는 거절당하거나 버림받거나 비웃음을 당할까봐 두려워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내 안에 그림자 아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른 자아 강화하기 연습. 그리고 스트레스와 부정적 그늘로 빠져드는 모습을 그냥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내 그림자 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 저자는 그림자 아이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점점 더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림자 아이는 주목받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인 어른의 입장에서 그림자 아이 위로하기 연습을 통해 문제가 되는 어린 시절의 체계와 어른의 현실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어 스스로의 행동 패턴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태도를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채고 전환하기 연습입니다. 자신이 그림자 아이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한결같이 알아채고 즉시 어른자아로 전환하여 스스로를 다시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림자 아이가 어린 시절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 아이가 내면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빈도가 점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안에 있는 그림자 아이의 흔적을 조금씩 평범한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오래된 기억 덮어쓰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억은 우리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순식간에 해묵은 행동 패턴에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패턴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험 전날처럼 스트레스 상황을 상상하기만 해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는 오래된 기억을 덮어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해묵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덮어쓰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과거가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가 말했듯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답니다. 태양아이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내면의 감정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내면의 태양아이를 형성하는 걸까요? 태양아이의 관점은 자신이 아닌 외부의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태양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주변을 잊고 일과 공부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아이의 잠재력을 우리는 모두 내면의 태양아이 형태로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의 활용하지 못할 뿐이지요.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해묵은 패턴에서 해방되려면 과거의 체계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믿을 수 있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 꼭 붙들 수 있는 목표 상태, 옛것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그림자 아이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자기 안에 내재된 태양 아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 사건과 상황이 내면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미하엘이 자기 분노의 책임이 소시지를 깜빡한 자비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대부분이 미하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기분은 물론이고 판단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기분과 판단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할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다른 누군가가 바뀌어야만 당신이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거야. 같은 한탄 말이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별 의미가 없다는 건 당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화하거나 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꾸고 싶은 것을 바꿔나가세요. 라는 저자의 이 말이 결정적으로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태양아이를 최대한 자주 불러올 수 있는 신념과 가치의 변환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연습 과정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이 연습 목록을 차근차근 거듭해 나가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혀온 그림자 아이를 달래고 더 건강한 태양 아이를 자리 잡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 안의 그림자 아이에게 안식처를 찾아주고 내면에 꼭꼭 숨어있는 긍정적인 면모를 건져내어 태양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법. 이를 통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요.